자산 3,800억 재벌 3세인 제가 묘소에서 마주한 건 더럽고 초라한 두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례식장, 유 원장이 놓인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무거웠어요. 제 신장을 떼어준 날, 딸은 살아났고, 약혼은 끝났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자산 3,800억 원, 그룹 지분 15%를 가진 재벌 3세. 다음 달이면 15억 원 규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제게 최대 혼사라 떠들썩했죠.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건 예식장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소 불명 도장이 찍힌 편지 더미 12년치였어요. 앞줄에서 약혼녀 어머니 최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앉으세요, 어머님. 안긴 무슨 15억짜리 결혼식 다 날리고 싶어? 우리 다영이 망신시킬 거야?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오늘 12해 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최명자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옆 빈자리, 약혼녀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 남매를 만난 건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강남에서 가평까지 의전 차량 3대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제 차는 맨 앞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였습니다. 수행 비서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스케줄입니다. 11시 선산 참배, 12시 언론 인터뷰, 오후 2시 약혼녀 댁 방문. 그리고 알았어. 그거면 돼.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아름다웠지만 지루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결혼식 계약금 7억 5천만 원 입금 완료. 피식 웃음이 났어요. 7억이 계약금이라니.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여 명은 됐어요. 회장님, 다음 달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습니다. 15억 원 규모라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곤란합니다.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론 플레이는 완벽했습니다. 보디가드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참배 시간입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의 전형이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개가 자욱한 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두 밑창이 흙을 밟았어요. 아버지 묘 옆 서진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국화 다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돌아보니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남루한 점퍼, 다른 운동화,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디가드가 다가섰습니다. 애들아, 여긴 사유지야. 나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엄마 계셔요.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디가드를 막았어요. 소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빵 한 개와 연필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엄마, 이번엔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얼굴, 코의 모양, 눈매까지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소녀가 오빠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참아. 두 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묘비를 봤습니다. 윤서진.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소년이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자, 서윤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지 마. 근데 오빠, 이 아저씨 비싼 옷 입었어. 차도 엄청 커. 그래서 뭐, 우리랑 상관없어. 소년의 손에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물집이 터진 흔적까지. 잠깐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소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우리 엄마 알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엄마 죽을 때도 없었잖아요. 장례식도 안 왔잖아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거짓말.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줘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어요. 됐어요.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가자, 서윤아. 소녀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이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묘비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민우, 서윤의 엄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손목의 시계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던 거야?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아이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차를 따라 보냈어요.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아이들 뒤를 밟아. 들키지 말고. 네, 회장님. 마이바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남매의 뒷모습이 아슬아했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구두가 진흙을 밟았어요.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낡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반지하였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 창문 옆에 섰습니다. 커튼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달걀 2개,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누나, 이거라도 먹어. 오빠는? 난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니까요. 서윤이 달걀을 깨트렸습니다.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 펜트하우스 식탁엔 뭐가 있었죠? 수입과일, 스테이크, 연어. 다 남기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걸어가서 창문 틈으로 더 자세히 봤어요. 전기요금 체납 최종 통지, 수도요금 미납 마이너스 공급 중단 예정, 가스요금 연체 마이너스 3개월,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하얀 봉투, 보호시설 입소 통지서, 보호자 없을 경우 2025년 11월 15일까지 이관 조치, 다음 달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누나, 괜찮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서윤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저는 혹시 도둑? 요즘 이 동네 도둑 많던데?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정장, 고급 시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아니, 저 아이들. 아, 민우네. 불쌍하긴 해. 근데 뭐, 우리도 다 어려운 거 마찬가지야. 나도 라면 끓여 먹는데 라면도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싼 거 먹으면 속 쓰리거든. 남자가 허세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걱정스러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왜 저래? 저는 지나가다가 수상한데? 야, 민우야. 남자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잠가. 이상한 사람 있어. 창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커튼도 쳐졌어요. 민망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골목을 나왔어요. 건물 앞에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남의 집 창문에서 뭐 했어? 아, 저는 저 애들 아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그럼 왜 이제 왔어? 저 애들 엄마 돌아가신 지 2달 됐는데? 두 달이요? 응.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돌아가셨어. 애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는데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저 애들 학교에서도 당한다며? 당한다고요? 급식실에서 뜨거운 물 쏟아졌다잖아. 근데 CCTV가 고장났대. 말이 돼? 누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겠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저 애들 시설 보내진다던데. 여기 사람들 다 가난해서 후견인 될 사람이 없어. 나도 돈 없고 나이 많아서 안 된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저 애들 아버지야?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든 말든 빨리 뭐라도 해. 시간 없어. 할머니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동네 애들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지.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반지하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어요. 전기가 끊긴 거겠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알림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계약금 7억 5천만 원 입금 완료. 7억. 저 아이들 집 월세는 43만 원이라고 문 앞에 써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예약 잡아주세요. 내일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다시 창문을 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보다 저 촛불 하나가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15억짜리 결혼식보다 저 아이들의 한 끼가 더 무거웠어요. 저는 차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들이 맞다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비서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으셨던 것 가져왔습니다. 고생했어. 여기 놓고 나가봐.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었어요. 편지 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이었어요. 모두 주소 불명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뜯었어요. 도연아, 나 임신했어. 믿기지 않지? 나도 그래.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날짜를 봤습니다. 2013년 3월. 12해 전이었어요. 두 번째 편지. 도연아, 아기가 태동해. 신기해.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근데 왜 연락이 없어? 화났어? 2013년 7월. 세 번째 편지. 도연아, 쌍둥이래.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이름 지어줄래? 너무 보고 싶어. 2013년 10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 번째 편지. 도연아, 애들 태어났어. 민우랑 서윤이. 너 닮았어. 너무 예뻐. 사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 제발 연락 좀 해줘. 2013년 12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줄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읽었어요. 도연아, 민우가 오늘 첫걸음 뗐어. 너무 귀여워.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도연아, 서윤이가 열이 나. 병원비가 없어. 도와줄 수 있어? 도연아, 제발 한 번만 답장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아, 아직도 기다려. 너를 믿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23년까지, 올해까지였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아, 나 많이 아파. 의사가 오래 못 버틸 거래. 미안해. 애들 부탁해. 제발, 제발 부탁해. 2023년 8월, 서진이 죽기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는 몰랐지. 비서를 불렀습니다. 들어와. 네, 회장님. 이 편지들, 우편 기록 다 뒤져. 누가 가로챘는지 찾아내. 알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누구야? 비서실 경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함 계약서도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자 이름이 보였어요. 강다영. 약혼녀였습니다. 이게 무슨... 더 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백업 자료였어요. 회장님, 우편은 제 경위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강다영. 윤서진 발신 우편 전부 폐기 완료. 마이너스 강다영.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다영 불러. 네, 회장님. 1시간 후 약혼녀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슈트를 입고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어요. 왜 불렀어? 바쁜데. 저는 편지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다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몰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로챘잖아. 12해 동안. 그게 뭐 어때서? 그 애들은 남이잖아.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알아. 그래서 막은 거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돌아갈까봐. 그 애들 때문에 나버릴까봐.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굶고 엄마가 죽어가는 걸 모른 척 했어?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지.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15억짜리 결혼식, 재벌가 며느리, 다 포기할 수 없었어. 다영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 내 이야기야. 그 아이들은 내 이야기고 서진은 내 책임이었어. 도연아, 제발. 나가. 뭐? 나가라고. 당장. 다영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어요. 15억짜리 결혼식을 올릴 호텔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웨딩 플래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도연입니다. 결혼식 취소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계약금은 반환이 필요 없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의 필체가 떨려 있었어요. 미안해, 서진아. 너무 늦었어. 15억짜리 약혼식을 앞둔 제가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오셔야 합니다. 서윤 양이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했어요. 경적이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서윤이 어딨어? 민우가 복도 벤치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누나가 안 깨어나요. 달려갔습니다. 민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의사 어디 있어?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시죠.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꺼냈어요. 환자는 선천성 신장 질환입니다. 만성 사구체 신염. 이미 말기입니다. 말기라니. 그게 무슨. 신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약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신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3달 안에. 3달이요? 네. 늦으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죽는다는 거죠? 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았어요. 제가 기증할 수 있습니까? 친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합 검사도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입니다. 돈 더 낼게요. 빨리 해주세요. 제발.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누나 괜찮아요? 죽는 거 아니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제 거 쓰세요. 제 신장 가져가세요. 제발. 민우가 제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남자 환자도 같은 질환입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럼 누나는요?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쳤어요. 안 돼. 누나는 안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사흘간 지옥이었습니다. 약혼녀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정신 차려. 그 애들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나가세요. 15억짜리 결혼식 날리고 남의 자식 키울 거야? 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쫓아냈습니다. 회사 이사들이 전화했어요. 회장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캔들 관리가. 닥쳐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끊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야 합니다.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검사실 문 앞.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의사가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이 그 숫자로 갔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9%.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야. 내가 정말 아버지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의사가 다음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직적 합도 검사 결과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수술 가능합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우야, 나 내 아빠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누나 살릴 수 있어.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빠. 그날 밤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섰습니다. 이식 동의서를 펼쳤어요. 사인할 곳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장 기증 동의. 이식 비용 1억 원. 1억. 15억짜리 결혼식의 15분의 1이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어요. 돈보다 생명.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사회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룹 후계자가 신장을 떼어준다고요? 전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강 회장 딸과의 혼담도 깨지면 우리 그룹은 끝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 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제 몸이니까요.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도연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남의 자식 위에 회사 말아먹을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혼 계약서를 쥐고 있었어요. 도현이, 정신 차려. 15억짜리 결혼식이 이틀 앞이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뭐? 취소? 우리 다영이 인생 어떡할 건데? 최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상담실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장 기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생 한쪽 신장으로 사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800억 자산도 그룹 지분 15%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무거웠습니다. 김도현. 세 글자를 쓰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복도에서 민우와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빠 아프면 어떡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민우야, 서윤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만 건강하면 돼. 서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43만 원짜리 월세방이 아니라 제 펜트하우스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려진 건 라면과 김치뿐이었어요. 아빠, 이거 비싼 라면이에요. 민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라면도 브랜드가 중요하거든. 옆집 민수 씨 말투를 따라하는 민우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라면을 후루룩 먹는 아이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12년 만에 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아빠, 학교 오면 안 돼요. 누가 그랬어?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네 재벌 아빠 오면 네 동생 죽는다. 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니까요. 민우야, 겁먹지 마. 아빠가 있어.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학교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애들끼리 장난인데. 저는 책상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것도 장난입니까? 협박 쪽지를 꺼냈습니다. 담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필적 감정 의뢰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CCTV 고장났다고요? 범죄 은폐로 고소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포함입니다. 담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진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과 함께 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 중반 명품 시계를 찬 배불뚝이었습니다. 이분이 민우 아버지시군요. 저는 강준석입니다. 구청 건설과장이죠. 가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드님이 제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강준석이 비웃었습니다. 괴롭혔다고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주변 상가 CCTV 7곳, 배달 헬멧캠 3개, 외부 보안 카메라 5대, 48시간 동안 복원한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강준석의 아들이 민우를 밀치고 쪽지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형사고소, 민사소송, 교육청 감찰. 오늘 오후 3시까지 전부 접수합니다.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과장님, 재개발 건으로 협박하시려던 거죠? 강준석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저희 그룹이 이 지역 재개발 컨소시엄 지분 40% 갖고 있습니다. 구청 허가 없어도 진행 가능하죠. 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히려 구청이 우리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장 바뀐 거 아시겠어요? 강준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는 법이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서는 순간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놔줘.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뛰어나가자 3명의 학생이 서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너희들.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 치워.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제가 한 명의 팔을 잡았어요. 이름이 뭐지? 저는 내 부모님 연락처 알려줘. 직접 통화하겠다. 아이가 울먹이며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민우 서윤 아버지 김도연입니다. 지금 당장 학교로 오십시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배상혁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교육청 감찰 확정됐습니다. 학교 폐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요? 담임은 직위해제, 교장은 경고 처분입니다. 민수가 라면을 끓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역시 회장님, 라면도 브랜드가 중요하다니까요. 슈퍼 할머니가 김치를 내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제대로 혼내줬구만. 자장면집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자료 드린 보람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 제출하면 네 딸 신장 이식 못한다. 병원에 손 쓸 방법이 있다. 제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쪽지를 사진 찍고 배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배 변호사, 추가 협박입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회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서윤 양 이식이.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을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 이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제 딸 이식에 누군가 방해 공작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전원 교체하고 보안팀 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우와 서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 아무도 너희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교육청 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째,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실 앞에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심에 강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라니. CCTV도 조작됐을 수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필적 감정 결과였습니다. 협박 쪽지의 글씨가 강준석 아들 것으로 확인됐죠.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민우 입술 열상, 서윤 손목멍. 모두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강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 회장, 당신 이러려고 재벌하는 거요? 아니요. 아버지 하려고 재벌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강 과장님, 구청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감사원 조사 들어간다고. 강준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과장님이 허가해준 건설 사업들 전부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룹이 떨어진 입찰건들이요. 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비리 나오면 구속입니다. 아드님은 소년원이고요. 강준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닙니다. 법 집행입니다. 그 순간 담임 선생이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담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묵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압력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교감이요. 교감이 강 과장님하고 친구거든요. 덮으라고 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 써주시겠습니까? 네, 쓰겠습니다. 담임이 울먹였습니다. 강준석이 소리쳤어요. 와, 너 미쳤어?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육청 감찰관이 녹음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장 파면, 교감 해임, 담임 경고. 가해 학생 3명은 전학 조치됐습니다. 강준석은 구청에서 직위해제됐고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애들이 저 피해요. 왜? 저 때문에 교장 선생님 잘렸다고. 다들 무서워해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서윤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할머니, 자장면집 사장이었어요. 회장님, 축하합니다. 드디어 이겼잖아요. 민수가 라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라면 파티 해야죠.
라면도 브랜드가 중요하다니까요. 할머니가 김치를 내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우 서윤이 이제 맘 편히 학교 다니겠네. 자장면집 사장도 짜장면을 펼쳤습니다. 애들아, 실컷 먹어. 민우와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웃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도현 회장, 이번 일로 우리 그룹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전무가 자료를 던졌습니다. 재벌 갑질, 권력 남용, 언론에서 난리예요. 주가가 7% 폭락했습니다. 갑질이라고요? 제 아이들을 지킨 겁니다. 아이들, 그 아이들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무너지죠. 하지만 제 아이들은 지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윤 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당장 이식해야 한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당장? 네. 일주일 안에 안 하면. 비서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병원에 전화했어요. 접수 당겨주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회장님,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최소 사흘은. 사흘 후면 늦습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아빠, 서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우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나 죽는 거 아니죠? 제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게 할 거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조직 적합성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스트레스로 회장님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때 배상혁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배 변호사, 저도 B형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민수도 뛰어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검사해 주세요. 할머니와 자장면집 사장까지 왔어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생명은 점점 깜빡이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새웠어요. 민수 할머니, 자장면집 사장, 배 변호사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부적합입니다.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기증자 대기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B형 RH 신장은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6개월이요?
서윤이한텐 일주일도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상혁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과거 검사 기록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과거 기록이요? 3개월 전 회장님 건강검진 데이터입니다. 그때는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혹시 최근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력 오류요? 네. 혈액 샘플 라벨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입력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즉시 의사를 불렀습니다. 재검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재검사요? 하지만 이미 제 돈으로 병원 새로 짓겠습니다. 지금 당장 재검사하세요.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장 교환술도 병행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세요. 사흘 동안 혈장 교환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바늘이 꽂히고 피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어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와 서윤이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아파요?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프지 않은 척했죠. 사흘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전 검사 샘플 라벨에 인위적으로 뜯긴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요? 모릅니다. CCTV 확인했는데 그날 밤 검사실 전원이 꺼졌었어요. 정전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고의적 정전이라는 거군요.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연치곤 너무 완벽합니다.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제 이식을 막으려 한 겁니다. 그럼 이식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우와 서윤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그래. 아빠가 너희 살릴 수 있어. 세 사람이 복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에서 귤을 까며 아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아, 무서워? 아니요. 아빠가 있으니까. 서윤이 웃었습니다. 창백했지만 환한 미소였어요. 민우가 귤 한쪽을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야. 그럼 계속 우리랑 있어 줄 거예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영원히 있어 줄게.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빠도 너희 사랑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자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강다영도 있었습니다. 도현이 정신 차려. 최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가 결혼식이야. 언론에 다 나갔어. 지금 취소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15억짜리 예식장은 어떡하고? 하객 2,000명은 다영이 나섰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넌 12년간 편지를 가로챘어. 다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우편함 계약서, 사서함 열람 기록, 내 메일까지. 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다영이 회사 메일로 보낸 내용이 떠 있었어요. 회장님, 우편은 제 경위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우편은 제가 걸러내겠습니다. 다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업무였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12년 동안 했어? 거짓말도 정도껏 해.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계약금만 7억이야. 환불하겠습니다. 손해배상도 하고요. 손해배상? 우리 체면은 어떡하고.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자가 민우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저 애들 때문이지? 남의 자식 때문에 우리 다영이를.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최명자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마. 너 이 바닥에서 끝난 거야. 그들이 나가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너희만 있으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최명자는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배상혁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법원에 후견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민우와 서윤의 법정 후견인을 최명자로 지정하라는 신청이에요. 뭐라고요? 현재 회장님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자 확인만 했을 뿐 입양이나 친권 신고를 안 하셨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부재를 이유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그리고 최명자 측에서 재력과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식 수술은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도 못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놈들이 서윤의 목숨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법원 가족관계법정 오전 10시였습니다. 최명자가 명품 슈트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변호사 3명이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최명자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모는 12년 전 사망했고 김도현 씨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자 확인만 했을 뿐이죠.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이 아이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보호자 동의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신 겁니까? 네. 최명자 씨는 재력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배상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김도현 씨는 친부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죠? 최명자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친자 확인만으로는 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양 신청이나 인지 절차가 필요하죠. 배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젯밤 긴급으로 친생자 인지 신고했습니다. 법원 접수 완료됐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김도현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수동 펜트하우스에서 한 달째 거주 중이죠.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미혼입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민우와 서윤을 지켜온 사람들이요. 최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웃이요? 월세 43만 원짜리 반지하 이웃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네 15억짜리 결혼식보다 더 많은 걸 해줬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최명자 씨, 왜 갑자기 남의 아이들한테 관심 가지십니까? 남의 아이라니. 저는 순수하게요? 12년간 편지 가로챈 딸 두고 순수하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명자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관련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강다영 씨의 메일 기록입니다. 회장님, 우편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12년간 윤서진 씨의 편지를 전부 가로챘습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최명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업무상 실수였어요. 12년 동안 실수했다고요? 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죠. 제가 서진이를 못 잊게 하려는 겁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최명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검사실 CCTV 복구 기록입니다. 그날 밤 정전 전 최명자 씨의 비서가 검사실에 출입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샘플 라벨을 바꿔치기 한 게 당신들이었군요. 최명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비서가 길을 잃고
검사실은 4층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길 잃고 4층 검사실까지 우연히 갔다고요?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심리를 연기하겠습니다.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연기요? 지금 그애 죽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동의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후견인 될 수도 없잖아요. 최명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법정을 나서는데 최명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할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영이랑 결혼해. 그럼 수술 동의해 줄게. 제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딸 목숨을 거래하시는 겁니까? 거래가 아니야. 협력이지. 서로 도와주는 거야. 더러운 협력이네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최명자가 속삭였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병원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알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 신관 지을 때 50억 냈어. 이 사진 절반이 내 사람이지. 수술 못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최명자가 웃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 아니면 내 딸은. 제가 최명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럼 내 딸도 끝이야. 최명자가 가버렸습니다. 복도에서 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방법입니까? 병원을 바꿉니다. 네. 서윤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최명자 손 안 닿는 곳으로. 하지만 이식 수술은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바꾸면 상관없어요. 우리 그룹 계열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금성병원 이사장님? 저 김도연입니다. 제 딸 이식 수술 맡아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고 의료진 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반드시 살릴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서윤은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었고 최명자는 끈질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지는 순간 제 딸이 죽으니까요.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서윤 양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민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나가 안 일어나요. 제가 중환자실 문을 열려는 순간 의사가 막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딸이 죽어가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보였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B- 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그럼 지금 하세요. 회장님, 아직 강남금성병원으로 이송도 안 됐고 의료진 준비도 안 됐습니다. 준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식 수술은 최소 10시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진, 수술실, 장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배상혁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강남금성병원 이사장이 거절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통화했을 때 승낙했잖아요. 최명자 측에서 압력을 넣었답니다.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고, 책임 못 진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은요? 전부 거절했습니다. 최명자 씨가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제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미친.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뉴스 봤어요? 큰일 났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재벌 3세 김도현, 약혼녀 버리고 혼외자 선택. 15억 결혼식 파기, 배신의 아이콘. 재벌의 이중생활 폭로. 기사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역겨워. 재벌들은 다 똑같아. 가족은 버리고 혼외자는 챙기네.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나?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렸죠? 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명자 측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회장님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 오시래요. 안 오시면 해임 안건 상정한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로 가면 서윤을 놓치고 여기 있으면 회사를 잃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다시 세우면 됩니다. 제 딸은 하나뿐이에요. 회장님, 여기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는 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김도현 회장, 이사회 결정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아니야. 아빠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병원도 찾지 못하고 서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밤 11시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할머니, 자장면집 사장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도현 회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대한대학병원 이식외과 과장 박재민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최명자 씨 압력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제 양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재민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 서윤 양을 우리 병원으로 이송하시죠.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됩니까? 회장님, 신장 적출 수술도 있고 서윤 양 이식도 있습니다. 양쪽 다 최소 6시간씩이에요. 의료진 컨디션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가 떠나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최명자는 끈질겼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정 박재민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이 수술을 막았습니다. 최명자 측에서 병원 이사진을 전부 움직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민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병원도 희망도 그리고 복도 끝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중환자실 코드 블루. 서윤의 심장이 멎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세동기가 충전되는 소리. B-, B-, 클리어. 서윤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다시 클리어. 또다시 몸이 튕겼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민우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누나 살려줘. 세 번째 제세동. 심전도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 비, 비. 불규칙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신히 살렸습니다. 하지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멎으면 못 살립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12년 전 서진이가 죽을 때도 이랬지? 네. 그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제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 놓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럼 지금 놓칠 거야? 할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장면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명자가 막을 수 있는 건 큰 병원뿐입니다. 작은 병원은 어떻습니까? 작은 병원이요? 네. 지방 대학병원이나 시립병원. 최명자 손이 안 닿는 곳이요. 제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 변호사. 배상혁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방병원 알아보세요. 최명자 영향력 없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배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디입니까? 부산 동래 대학병원입니다. 이식외과 과장이 박재민 교수 제자래요. 기꺼이 돕겠답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하지만 서윤 양 상태가 이송합니다.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의사가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송하면 가는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부산 가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3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헬기 띄우겠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헬기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요. 회장님, 야간 비행 허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30분 후 옥상 헬기장에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서윤을 들것에 실었어요. 민우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가 뜨자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파이팅! 할머니와 자장면집 사장도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헬기 안에서 의료진이 서윤을 감시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85%, 심박수 불안정,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누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깨어나. 우리 아빠 생겼잖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1시간 후 부산 동래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속하게 수술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0%입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50%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신장 적출은 상관없어요. 제가 죽어도 제 딸만 살면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믿어야지. 아빠, 나 이제 혼자가 되는 거 아니야?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빠도 살고 누나도 산다.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야. 정말, 정말이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빠 꼭 나온다. 약속? 약속? 수술실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어요. 민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딸 부탁해. 제발.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지금 회복실에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신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서윤이 봐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데려올게요. 30분 후 휠체어에 탄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가 손을 내밀자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12년 동안 몰랐어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어요. 민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누나. 민우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응, 진짜 가족. 민우와 서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수 할머니, 자장면집 사장, 배상혁 변호사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서윤이 새 생명, 민우 새 아빠, 도연이 새 가족.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라면도 브랜드가 중요하다니까요. 민수가 라면 박스를 들고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이제 맘 편히 밥 먹을 수 있겠네. 자장면집 사장도 짜장면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라면, 김치, 짜장면.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건배. 모두 컵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 만세. 민우가 소리쳤고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빠, 진짜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민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영원히. 그럼 학교도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응, 다 같이 할 거야.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사진 있어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있지. 내일 보여줄게. 엄마 예뻤어요? 응, 정말 예뻤어. 너희들 닮았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쁜 거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이들이 잠들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상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 변호사. 그런데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배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최명자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재벌 3세 김도현, 불법 야간 헬기 비행으로 벌금형, 무리한 수술 강행, 의료계 논란.
혼외자 편들기 위해 법 위반.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론 조작이네요. 네. 최명자가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뭘 노리는 겁니까? 회장님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아이들도 빼앗고 재산도 뺏으려는 거죠. 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카드를 써야죠. 무슨 카드 말입니까? 진실이요. 12년간 편지를 가로챈 진실, 병원 검사를 조작한 진실, 전부 폭로하겠습니다. 그럼 언론이 난리 날 텐데요. 난리 나야죠.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당장요. 네, 회장님. 다음 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기자들이 100명 넘게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오늘 12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12년 전 제 첫사랑 윤서진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전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죠.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편지들을 가로챘을까요? 화면에 증거가 떴습니다. 우편함 계약서, 사서함 기록, 강다영의 메일. 제 약혼녀였던 강다영과 그 어머니 최명자였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CCTV 복구 기록입니다. 제 검사 샘플을 조작한 사람도 최명자 측 비서였습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서진이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15억 원짜리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단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터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었어요. 최명자 편지 가로채기, 강다영 우편 조작, 재벌 며느리의 12년 음모.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미쳤네. 12년 동안 편지를 가로챘다고? 이게 진짜 사랑이지. 돈 버리고 아이들 선택한 거. 김도현 멋있다. 진짜 아버지다. 배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명자, 이제 내 차례야.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최명자와 강다영이 긴급 소환됐어요. 우편물 절도, 업무 방해, 병원 검사 조작, 전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2년간 편지 가로챈 게 잘못이 아닙니까? 그건 실수였어요.
12년간 매달 실수하셨다고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강다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시켜서 내 메일 기록 다 있어. 거짓말하지 마. 배상혁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좋아. 합의하자. 돈 얼마면 되는 거야? 합의는 없습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최명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도 같이 망해. 그건 당신네 문제죠.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2년 동안 제 아이들을 고아로 만든 대가를 치르세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명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강다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각 500시간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비록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최명자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을 때렸어요. 재벌 며느리 꿈꾸다 몰락한 모녀. 15억 결혼식에 추악한 민낯. 12년간 이어진 편지 가로채기의 전말. 최명자가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 쫓겨났고 강다영은 모든 회사에서 채용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거였어요.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매장. 학교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강준석 구청 건설과장은 비리로 구속됐어요. 횡령액만 30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가해 학생들은 전학 조치됐고 담임은 파면됐습니다. 교장도 물러났죠. 회장님, 학교에서 사과 공문이 왔습니다. 배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전하세요. 이제 보훈할 차례였습니다. 민수의 옥탑방이 있던 건물,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민수 씨, 이 건물 보상금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한 3억? 월세니까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실소유주는 이제 민수 씨입니다. 네. 이게 무슨... 제가 건물주한테 사서 민수 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보상금은 한 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0억이요? 네. 그리고 재건축 후 새 아파트 2채도 민수 씨 몫입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 지켜준 대가입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옆집 아저씨였을 뿐인데. 아니에요. 민수 씨는 가족이었어요. 슈퍼 할머니에게는 빌딩 한 채를 임대 수익 구조로 증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매달 5천만 원씩 나올 겁니다. 도연아, 이게 꿈이니 생시니.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한테 준 김치값입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장면집 사장에게는
우리 그룹 급식 전속 계약을 줬어요. 사장님 짜장면 우리 회사 전 사업장에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00억 예상됩니다. 100억이요? 네. 헬메캠 영상 덕분에 진실을 밝혔잖아요. 자장면집 사장이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배상혁 변호사에게는 우리 그룹 법무법인 대표 자리를 줬습니다. 배 변호사, 앞으로 우리 그룹 모든 법률 업무 맡아주세요. 연봉은 10억부터 시작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배 변호사 없었으면 서윤이 못 살렸어요. 모두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어요. 성수동 리버뷰 아파트 250평 특별층이었습니다. 민우야, 서윤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진짜 커요.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여기 방 몇 개예요? 5개. 민우 방, 서윤 방, 아빠 방, 그리고 서재랑 게임방. 게임방이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서윤이 주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요리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같이 배우자.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팬케이크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민우야, 서윤아, 밥 먹자.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아빠가 만들었어요? 응, 처음 만들어 봤어. 민우가 한 입 먹고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죠?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12년 만에 제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만들 시간은 무궁무진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가평 선산에 다시 왔어요. 서진의 묘 앞이었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민우가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경찰대 합격했어.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서윤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의대 합격했어요. 엄마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의대 합격증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컸어. 민우는 내 정의감을 닮았고 서윤이는 내 따뜻함을 닮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12년 동안 몰랐어. 내가 보낸 편지들 한 통도 못 받았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였지? 도연아, 우리 아이들 부탁해. 사랑해. 이렇게 써 있더라.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의 필체였어요. 늦었지만 약속 지킬게. 민우와 서윤이 내가 평생 지킬게. 민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서윤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있잖아요. 세 사람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기억나?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내가 말했던 거.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내 신장을 떼어준 날 딸은 살아났고 약혼은 끝났다고 했었지.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말할게. 내 신장을 떼어준 날 딸은 살아났고 거짓은 끝났다. 민우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간 우리를 가로막았던 거짓말들, 편지 가로채기, 검사 조작, 모든 거짓이 끝났어. 묘비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은 진짜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멋져요. 우리를 위해 회사도 포기하고 포기한 게 아니야. 다시 세웠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 지금 이사회 복귀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해임당했던 이사회는 제 진실 폭로 후 여론이 바뀌면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주주들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회사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엔 퇴근했고 주말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 할머니, 자장면집 사장도 자주 만났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서진아,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 민우와 서윤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선물이잖아. 나도 이제 목숨 걸고 지킬게. 묘비 위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이 아이들을 낳아줘서 12년 동안 혼자 키워줘서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서윤이 저를 안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 우셔도 돼요. 응, 이제 그만 울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닫고 국화를 올렸어요. 서진아, 잘 쉬어. 우리는 잘 살게. 돌아서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묘비 옆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뭐지? 서윤이 봉투를 주었습니다. 편지예요. 우리 엄마 이름으로 온 편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아, 내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 도연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됐어. 걱정 마. 하늘에서 지켜봐줘. 마이너스 민수 할머니,
사장님 올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들, 민우도 웃었고 서윤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산길을 내려왔어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짜장면.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자. 자장면집 사장님 거. 좋아요. 아이들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묘비가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민우, 서윤의 엄마 윤서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서진아, 안녕. 또 올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민우와 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12년 만에 완성된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이야기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우리 마음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늘 최고예요. 오늘도 하루 10분 운동 잊지 마세요.